7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권 내 일부에서 말리의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제님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리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리 내전을 다뤘기 때문에 말리 내의 세력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년 4월 25일 투아레그족 분리주의 반군 아자바드 해방전선 FLA와 알카에다의 충성을 맹세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제님 두 반군의 동맹이 전국적으로 대공세를 개시해 개전 첫날에 말리 국방부 장관 사디오 카마라가 전사했고 반군연합이 키달, 테살리트, 가오 내 여러 거점들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반군연합의 목표 중에 하나는 북부에서 정부군 거점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러시아 국방부 산하 PMC 아프리카 군단과 정부군은 반군들과 협상 후 여러 거점들에서 철수했으나 아네피스와 아겔호크에서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제님은 수도 바마코에 대한 완전 봉쇄를 선언했고 수도로 가는 모든 물류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인 25년에는 제님이 바마코 연료 봉쇄 작전을 개시해 말리 군사 정권을 압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의 연료 봉쇄에 비해서 26년에 전체 물류 봉쇄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전년 봉쇄 때에는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기름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과 물가 상승,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국가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26년에는 제님이 전력을 분산해 전국 각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바마코에 대한 봉쇄는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바마코의 다수의 유조차가 자주 도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년 대비 봉쇄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에너지 부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FLA 제님 연합군은 7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튀달주의 마지막 정부군 거점인 아겔호크와 아네피스 점령을 통한 북부 완전 장악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해 가오, 세바레, 카티 등의 전국에 걸쳐서 양동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7월 4일 제님은 말리 중부 전역을 공격했고 그 중에 하나가 수도 바마코 남쪽 7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키니에로바 교도소 공격입니다. 이 교도소는 26년 5월에 이미 반군의 공격을 당했던 곳이고 7월에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4월 반군 공세에서는 반군과의 협상 후 여러 거점에서 철수했던 아프리카 군단과 정부군은 7월 반군 공세에서는 협상 없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7월 4일 시작된 공세 초기에 FLA 제님 연합군은 아네피스 주변의 여러 거점들을 점령했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네피스 시가지는 대부분 FLA 제님 반군 연합이 점령했으나 정부군과 아프리카 군단 병력들은 시 외곽의 정부군 기지에 포위되어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7월 4일 당일 말리 정부군은 성명서를 내고 모든 공격은 격퇴되었고 상황은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고 아프리카 군단도 성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네피스와 전국에서 전투는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군단과 정부군은 7월 4일부터 아네피스를 포위한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7월 5일 말리 정부군 아프리카 군단 친정부 측 민병대는 아네피스에 대한 반군의 포위를 풀기 위해서 가오에서 아네피스로 증원병력을 보냈습니다. 이 정부군 증원병력에 반군이 매복 공격을 가했고 중대한 타격을 입은 정부군 증원병력은 아네피스 행을 포기하고 가오로 돌아왔습니다. FLA는 이 매복 공격 과정에서 하인드 한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군단은 아게로크 등 여러 거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거점 사수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7월 5일 아프리카 군단은 SNS에 FLA의 참모총장 겸 지도자의 제1부사령관 직위를 가진 군사지휘 체계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인 은바레크 아그 아클리를 아네피스 전투 과정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합니다. 은바레크 아그 아클리는 24년 7월에 매복으로 바그너 그룹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힌 자와텐 전투와 26년 4월 키달 공세를 직접 지휘한 FLA의 주요 지휘관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군단의 주장은 일주일 뒤인 7월 12일에 완전한 허구로 판명됩니다. 이날 공개된 FLA의 영상에서 은바레크 아그 아클리가 살아서 등장했습니다. 은바레크는 7월 16일에 프랑스어 시사 주간지 쟨아프리크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7월 7일 정부군이 가오에서 아네피스로 다시 증원 병력을 보냈으나 다시 매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공권의 우위는 말리 정부군에게 있었고 계속된 정부군과 아프리카 군단의 공습으로
반군들은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네피스의 정부군 기지에 대한 포위가 느슨해졌습니다. 정부군과 아프리카 군단은 7월 8일에 아네피스 시내 중심부를 탈환했고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의 FLA 제님 병력들은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고 정부군 거점을 포격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증원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 말리 정부는 포위를 해제하기 위해서 가오에서 아네피스로 대규모 증원 병력을 보냅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지속된 FLA 제님의 아네피스 공략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FLA는 아네피스 공세 7일차인 7월 11일에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의 전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가오에서 아네피스로 파견된 정부군 및 아프리카 군단 증원군이 다시 가오로 돌아오다 7월 18일에 타브리샤트 인근에서 제님과 FLA 반군 연합의 매복 공격을 당합니다. 말리 정부군은 18일에 성명서를 내고 타브리샤트 인근에서 매복당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급하게 쓴 나머지 가오주에 속하는 타브리샤트를 키달주로 표시하는 등 다소 오류가 있는 성명문이었습니다. FLA도 18일에 성명서를 내고 매복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AFP, 로이터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와 알자지라 보도에서는 18일 타브리샤트 매복전으로 인한 정부군 전사자 규모를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군 측에서는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고 FLA 측에서도 수십 명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타브리샤트 전투에는 제님의 지도자인 이아드 아그갈리의 외동 아들인 함자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제님은 7월 18일에 몹티주의 쿠아루쿠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해 일시적으로 점령했고 정부군 기지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정부군 또는 아프리카 군단이 쿠아루쿠에 하인드 헬기 3대를 배치했고 그 가운데 한 대를 제님이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쿠아루크에서 정부군의 반격 보도가 나오는 등 이 지역을 누가 통제 중인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2일경에는 신비와 홈보리 사이에 구간에서 정부군의 행렬이 제님의 매복 공격을 당했고 제님은 아두구드 인근의 교량을 차단하여 정부군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전황은 FLA 제님 반군 연합이 북부의 마지막 정부군 거점인 아네피스와 아겔호크에서 말리 정부군을 밀어내는데 실패했지만 계속된 매복과 기습으로 말리 정부군에게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7월 22일 익명의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옵니다. 이 보도에서 말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테러 담당 수석국장인 세바스찬 고르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 당국자들은 말리 군사 개입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폭스뉴스 등의 다른 언론에서도 미국이 제님에 대한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24 기자 겸 수판센터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의 와심 나스르는 7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보다는 갈등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나스르는 말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프랑스가 10년간, 러시아가 5년간 시도했던 것이고 개입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스르는 제님이 ISSP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님을 공격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 IS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EI 산하의 프로젝트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는 크리티컬 스레츠의 아프리카 팀장 리암 칸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제한적인 참수 공격조차 제님처럼 광범위하게 분산된 집단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제님은 미국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가 없지만 개입하게 된다면 미국 인력이나 본토에 대한 위협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말리 군사 개입 시도에 대해서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세마포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말리 군사 개입 검토를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말리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말리 군사 정권의 외무부 장관 압둘라이 디옵은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보도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보도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나 성명은 없었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옵 장관은 말리의 자체적인 역량에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이타 정권의 반서방적 레토릭에 비해서는 다소 톤 다운되어 있긴 하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 고르카 등의 일부 인사의 의견이고 트럼프나 루비오 같은 고위층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말리 군사 개입은 다소 무리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트럼프 정권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멤버십도 부탁드립니다.